나는 이게 안 무너진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밑에 층에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16층까지 올린 거잖아요. 이게 지반이 약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피사의 사탑처럼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도 쓰러질 수가 없는 빌딩이 되는 거죠. 지반이 약하더라도. 더 놀라운 거는 이 단면도상에 보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룡 성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한 1년 넘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토 모양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지리의 힘의 저자인 팀 마샬의 얘기에 따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땅 모양이 그 나라의 역사를 많이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땅 모양이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둥그렇게 돼 있어요. 해안선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땅에서부터 해안선까지의 거리가 되게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원만 차지하고 나면은 다른 지역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중원이 거기가 황하강하고 양쯔강이 흐르니까 거기 평야가 되게 많죠.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해안선으로도 사실은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 정화원정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배였다고 해요. 근데 그 배를 통해 가지고 저기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를 좀 썼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함대를 다 없애버립니다. 보통 당시에는 큰 배라고 하더라도 뭐 삼각돛을 달고서 대양을 건너는 건 아니었고, 그 거대한 배에 사람들을 싣고 해안선을 따르면서 길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무역선으로 주로 쓰이던 곳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주로 벌었던 사람들이 환관 세력들이라고 해요. 그 환관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해외 무역을 금지하는 쪽으로 간 거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중국은 해안선을 발달시키지 않습니다. 어촌 정도로만 돼 있고 내륙의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니면은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이 해양 시대를 열었던 국가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닷가에 있는 섬이나 반도들은 큰 가치를 가지는 땅인 거고, 상대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긴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시아로 와가지고 무역으로 계속 침입을 하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이제 마카오가 중국의 해안가에 있었던 땅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영국이 옆에 있는 홍콩 섬을 또 차지하게 돼서 점차적으로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구의 많은 그 해양 국가들이 와서 중국의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 청나라였어요. 당시에는 청나라 사람들이 이 홍콩 섬 앞에다가 자기네 군대를 하나를 이제 배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촌으로 내버려 두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구룡채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정예 군대를 넣는 그 땅을 하나 만들어 놔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근데 그 사각형의 땅 안에다가 자기네 성을 만들어 놓고 바로 앞에 바다 건너에 홍콩 섬에 있는 영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청나라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이 홍콩 섬뿐만 아니고 그 본토에 구룡반도 그 뒤에 땅까지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구룡반도의 초입부는 완전히 홍콩 섬하고 함께 영구적으로 영국이 가지게 되는 땅이었고, 그거보다 뒤쪽으로는 99년 뒤에는 반환하는 걸로 그런 계약으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만들었던 구룡채성이 그 안에 중간에 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청나라가 망하고 나서 거기 땅이 그냥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 영국 땅도 아니고 중국이 관할하지 않는 그 땅이 무법 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슬럼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뭐든지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곳은 주변에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비싼 데들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맨하탄, 홍콩 이런 데잖아요. 그럼 이런 데가 밀집도가 엄청난 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슬럼가가 보시면은 맨하탄의 슬럼가 유명한 게 할렘 지역이 있죠. 홍콩 같은 경우는 구룡채성 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구룡성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서서히 이제 슬럼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왜냐하면 거기 치해법권이기 때문에 세금을 일단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중국 본토에서 의사면허 가지신 분들이 여기 와서 살면은 이제 정식 의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홍콩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사를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룡성체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무면허로 이제 의료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야, 이 항공사진 일단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건폐율로 봤을 때 거의 90%가 넘고 95% 정도의 건폐율인 거예요.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를 좀 띄어서 채공과 통풍이 되게 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 건폐율이 90%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너무 많은,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은 이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이즈의 건물에 하나의 기업이 들어가서 사옥으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간판이 필요 없겠죠. 근데 여기에는 5만 명이 사는데 거기에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가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눈에 띄기 위해서 간판을 달아야 될 것이고, 간판을 달 수 있는 면적이 부족하니까 바깥으로 돌출시켜서 간판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뭐 엄청나게 또 다른 입체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더 높아지고 건물 자체만으로도 복잡한데 그 복잡성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의 면에서도 복잡성이 올라가는데 거기다 그 다양한 많은 가게들이 간판들을 또 갖다 달면서 또 이런 풍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구룡 채성으로 있을 때에는 그냥 저층형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1층짜리, 2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발코니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나무로 만든 발코니들이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니까 그게 좀 탄탄한 건축물로 되면서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발코니를 쓰던데도 확장해서 쓰기 시작을 하고 점점 층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6층까지 올라갔다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옆에가 공항이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얘네들이 계속해서 증축을 하니까 비행기가 착륙할 때 막 걸릴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멋있게 나오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펑크적인 걸로 해서 뭐 공각 기동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차용을 하죠. 그리고 비행기가 뜨기는 뜨는데 우리도 김포공항 옆에 보면은 비행기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높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낮게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가깝게 밑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이 소음과 이 사진으로는 사실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좁은 공간 안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면서 일으키는 소음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소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서로 바운싱 되면서 계속 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아닌 겁니다. 불법으로 계속해서 증축을 해나가다 보니까 채광과 통풍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미로입니다. 3차원 테트리스 미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안 무너진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밑에 층에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16층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리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도 집안이 이거를 견뎠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결은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반이 약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피사의 사탑처럼 쓰러지는 거거든요. 이 자체로 무너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침하가 되거나 쓰러지는 건데 쓰러지는 거는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 빌딩이 하도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도 쓰러질 수가 없는 빌딩이 되는 거죠. 지반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16층까지 불법 증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면도 그림이 되게 재미나더라고요. 여기 좁은 공간이 가운데 이렇게 방 하나만큼 폭으로만 돼 있어요. 방의 폭이 한 2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니까 폭이 2, 3m, 3m에 16층, 50m 되죠. 그러면 2.5m에 50m 되면은 1대 20 정도의 비율의 갭인 거예요. 그럼 1대 20의 비율이면은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좀 들어오긴 했죠, 초반에. 그러다가 한 몇 개 층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빛이 안 들어오고 바람도 안 통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단면도상에 보시면은 그 갭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방이 4개 정도가 연결로 붙었어요. 이런 데는 이제 고시원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안에 창문이 바깥으로 접해 있지 않은 그런 면적이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는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7, 80%의 연면적이 먹방인 거예요, 다. 여기가 어떻게 산소가 공급됐는지 저는 그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그나마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한국 같았으면 안 됐을 텐데 여기는 홍콩이잖아요. 더운 지방이고, 그러니까 창문들을 열고 해서 그나마 바람이 통해서 들어간 거지, 이게 우리 같이 추운 지방이 있는 때였다, 추운 계절이 있는 때였으면은 그때는 창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산소 부족으로 살 수가 없는 공간이 됐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공조 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구룡성체가 유지 가능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활주로 착륙할 때도 너무 비행기가 위험하고, 그리고 범죄의 온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철거해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철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은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저를 포함해서. 이걸 그대로 보존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건축적으로 너무나 독특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고, 이거를
그럼 뭘로 쓰면 좋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떠오르는 방법은 일단 거기는 주거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걸 다 비워내고 필요한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들은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냥 일종의 비어있는 플랫폼 공간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쓰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이 열린다든지 아트 페어가 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공간을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혹은 하루 이틀 정도를 점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계속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번의 컨텐츠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두 번 이상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제주 컨텐츠가 바뀌는 곳이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공간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5만 명이 쓰던 그 3차원 매트릭스 같은 공간은 끊임없이 다른 행동들이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곳에서 뭐 여러 가지 영화 촬영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결국엔 부수고 비어진 상태로 된 거예요. 도심 속에 이런 밀도가 높은 슬럼가들은 항상 생겨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할렘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고 이 구룡성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각 대도시마다 있는 곳이 다 차이나타운들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 같은 약간 치외법권적인 곳들 그곳에 가면은 중국계 마피아와 뭐 베트남계 마피아들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런 대도시가 되면은 당연히 지가도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중국계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던 거죠. 링컨 터널 같은 거 만들 때 그 필요한 인부들 같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활을 할 때 적은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서 공사 현장과 그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심 내 어딘가에 취약한 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모여 살게 되면은 그곳에 점점 원래 살았던 그 도시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점점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슬럼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가진 생활비를 갖고서 이 도시 안에서 생활을 하려면 방세도 싸야 되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싸야 되죠 거기든. 그러려면은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방법의 경제 구조로는 그게 잘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도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인정해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여들면서 약간 슬럼화가 되면서 그들만의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지역들이 생겨나면은 전반적인 그 도시의 치안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분기점이 그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밤에 다니도 안전하고 총기도 없고 그런 곳으로 세이프 코리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의 비율이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시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민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경제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대신에 우리가 잃게 되는 파트는 그런 거죠. 이제 도시 치안적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참 지혜롭게 컨트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어우러 살면서도 치안이 잘 될 수 있는 거가 될 것이냐. 결국 그 파트는 교육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뭐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만들어졌을 때나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기점에 그 분기점에 우리도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룡성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